연주에 앞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박우재라고 합니다. 오늘 작은 연주회라서요. 작게 연주 준비했습니다. 점이라는 곡과 새라는 곡을 연주할 텐데요. 영화 어떠셨어요? 점 같은 순간들이 모여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감독님을 만날 때. 이 거무고라는 악기로요, 영화를 표현한다는 것, 그리고 거무고라는 악기를 가지고 또 영화를 만든 감독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거 쉽지 않던데 하나하나 점들을 꿰어서 어쨌든 영화는 만들어졌습니다. 그 점 같은 순간들을 영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검은고에서 나왔던 어떤 작은 소리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거를 감독님과 함께 편집도 하고 또 감독님 생각대로 또 이렇게 편집도 하면서 음악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우선 이 전체적인 영화 안에서 많이 나왔던 검은고의 이런저런 소리들을 들으셨을 텐데 그런 소리들이 들어있는 곡을 한 곡 연주해 볼게요. 짧게 연주할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곡 중에 같은 제목의 곡이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점이라고 해서 제가 점선면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점이라는 곡 짧게 연주해 볼 텐데 약간 어르신들 앞에서 재주 부리듯이 하는 거니까 뭐 하나 이러면서 한번 봐주시고 카메라로 이렇게 쫙 찍으신 다음에 이상한 거 했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잘 부탁드립니다.
연주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어쨌든 점이라는 어쨌든 만난 순간들이 모여가지고 다 만들어지는 걸 텐데 서보영 감독님이 왜 저랑 작업을 하자고 그런지 그 깊은 마음은 제가 알지 못하겠죠. 앞으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독님 어디 계시는지. 하지만 아마 제가 이 검은고라는 악기를 가지고 조금 다르게 변형해서 연주하는 모습을 좀 용기 있게, 좀 부끄러움 없이 좀 사람들한테 보이는 모습들도 아마 이렇게 저를 함께해서 손을 내밀어 주신데 뭐 하나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제 지금 보셨던 연주법이 뭐 음색이나 뭐 음초는 조금 현대적이거나 요새스러울 수 있으나 어쨌든 검은고 원래 연주하는 방법대로 연주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40대를 달리지만 20대를 달릴 때 이렇게 검은고를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대로 연주하고 막 이런 거를 막 했었어요. 아마 그런 모습에서 다른 음색들이 있어서 제가 약간 독특한 느낌이 있었을 텐데 아마 감독님이 그런 모습 때문에 관심 있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스스로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주할 곡이 새라는 곡인데요. 아까 마지막에 주인공이 둘이 만나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더 알 수 없게 만드는 그 어떤 무언가의 장면에서 나왔던 곡이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나왔던 음악인데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음악을 잘 만들고 몇 번에 뭐 이렇게 빠꾸도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음악은 완성이 되었으나 그 마지막에 나온 음악은 고급 레코딩 스튜디오에 가서 고급 엔지니어와 함께 녹음을 쫙 다 해서 납품을 드렸는데 글쎄 싫다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이 곡을 어느 날 밤 새벽에 3시 4시경이었거든요. 그 감독한테 푸시받는 그게 있어요. 약간 잠을 못 자는 주인공처럼 그런 순간 깨서 저 곡을 일사천리로 쭉 써서 녹음을 이렇게 그냥 지금 이 컴퓨터도 녹음을 했었는데 그 느낌이 좋은데 녹음실에서 한 것은 그 느낌이 없다고 꼭 그걸 쓰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지 같은 음악을 내가 막 네 어쨌든 막 잡음도 들어가고 어쨌든 그런 아마 그런 작은 결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감독의 심정이었나 봐요. 그거에 끌렸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주저리 그만하고 그 음악을 한번 여기서 재현해 볼게요. 이번에 들으실 음악의 제목은 새고요. 지금 들으실 때 컴퓨터에서 아마 그 반주들이 나올 텐데 고급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버전의 반주가 나올 겁니다. 마지막 곡이에요. 새라는 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정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흥미롭게 보셨습니까? 네. 연주 그 검은고 연주를 이렇게 가까이서 듣고 보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매력적인 것이었구나 오늘 사연 알게 됐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음악 감독님 어디 계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사회를 그냥 보실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쭉 그냥 하실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다 같이 모셨고요, 음악 감독님까지 같이 모셔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꽤나 유쾌한 분들이거든요. 궁금한 것들 많이 물어보시면 정답게 많이 답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음악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지비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음악에 취해서. 예, 감독님부터 다 아시겠지만 소개 말씀하시고 인사 한 번씩 하시는 거 어떨까요? 네, 그래도 많이 와주셨네요, 생각보다. 너무 반갑고요. 오늘 첫 GV인데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감독한 서보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벗어날 탈에서 지우 역을 맡은 배우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벗어날 탈에서 영목 역할을 맡은 배우 이모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검은고 소리를 연주하고 녹음했고요. 음악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주셔서 받고 있었습니다. 박우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 1시간 정도의 대화 시간이 있는데요. 그 한 절반 가량 정도 제가 좀 진행해 보고,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이 원래 있으실 테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생기실 텐데, 그 부분들을 중반부부터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거나 의견들을 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감독님께서 음악 감독님하고 처음 일하시게 될 때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같이 하시게 됩니다. 일단 중간에 친구가 한 명 있고요. 그 연극 연출하는 친구, 공연 연출도 하는 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부탁으로 제가 검은고 공연을 촬영하고 뮤직비디오를 찍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검은고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친구랑 꼭 한번 작업을 해야겠다 벼르고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영화까지 장편 하나, 단편 하나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타이 시리즈를.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오셔놓고 왜 퇴짜를 놓아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음악으로 무엇을 더 보여주시고 싶으셨고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나요?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음악 감독님하고 어떤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셨던가요? 사실 저희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만나서 하자. 그래서 또 중간에 소음악 감독 했던 그 친구 집에 만나서 음악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내가 만들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계속 어떻게 잘 얘기를 해야지 우리 영화를 엔딩에서 살릴 수 있을까, 제발 영화 좀 살려줘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날 음악을 만들어 왔다고 그래서 딱 들었는데 저는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영화의 나머지 말하지 못한 부분들을 영화가 싹 다 얘기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부산영화제 소개되었을 때 그 전에
음악 작업을 다시 했었는데 스튜디오에 와서 녹음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스튜디오에서 했던 곡은 정말 정제되어 있고 소리가 살아 있고 너무 좋았는데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어떤 느낌적인 느낌 같은 거 있죠. 그게 없다. 그래서 우재한테 너무 우재 감독이랑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나는 이 영화는 거친 맛이 있고 나의 것의 느낌이 되게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너가 그때 했던 그 연주가 나는 연주의 퀄리티를 떠나서 너무 내 마음을 울린다.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원래 했던 홈 레코딩으로 했던 그거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음악 감독님께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만 그 뭐랄까요, 만만치 않은 영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영화의 어떤 중요한 리듬이나 맥을 이 음악이 짚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영화 속의 음악을 들었거든요. 저 개인의 감상입니다만 음악 감독님께서는 이 작업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주안점을 두고 하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화의 음악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인 그런 작업이었어요. 이전에 이제 짧은 것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 어렸던 시절에 무슨 큰 영화 이렇게 판에서 연주자 참여하면서 뒤에서 이제 악보 좀 그려주고 막 정리하고 뭐 이런 맛보기로 하는 것만 있었지 작업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영화랑 음악이랑 만나는 작업들은 많이 있으니까 또 굉장히 만나면 될 줄 알았는데요. 우선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 대본을 보고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보다도 저 사람의 속을 알아내는 것이 어렵단 말이죠. 그 연애도 어려운데 가끔 보는 남자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텍스트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는 나중에 그러니까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이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를 표현을 하면은 이해를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약간 나도 모르겠는 어떤 소리들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지금 어떤 곡 하나 홈 레코딩 한 것을 사용하면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뭐 살아있는 뭐 그런 거 좋으셨다고요. 그런 것을 좋아하는 뭐 그런 단어들 많이 들어서 대신 악기 소리에서 정제된 소리들 말고 조금 다양한 소리들, 조금 독특한 소리들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음악 작업은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어느 장면에 어떤 선을 이런 식으로 작업했다기보다 감독님과 함께 레코딩 룸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검은고 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녹음을 해서 몇 시간짜리를 녹음을 하고 감독님께서 그거를 커팅을 하셔서 원하는 장면에 넣고 그것을 서로 이렇게 하는 장면으로 사용을 했고요. 어쨌든 그것을 의미를 담는 것에서 제가 그냥 느낀 것은 감독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브릴 V 써 있고 잘 모르겠는 내용들처럼 검은고 소리에서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소리들을 녹음으로 잘 남겨놓으면 어떤 사람은 그거를 또 듣고 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다가가 보았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네, 보태드리면 그 음악 컨셉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일단 검은고가 나무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나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이제 영목이라는 이름도 그림자 영의 나무목이거든요. 그래서 우재 감독한테 나는 검은거가 낼 수 있는 그 악기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채집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어떤 작은 단위로 일단은 쓰고 그게 마지막에 가서는 종합된 어떤 리듬을 가진 곡으로 완성되면 좋겠다. 그래서 사운드적으로 접근했다가 나중에 이게 점점 뒤로 갈수록 음악적인 어떤 멜로디를 가지는 선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보충 설명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음악 감독님과의 일화를 전제로 가정해 보자면
배우들도 편히 놔두진 않았겠구나 하는 직감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이지원 배우님부터 한번 그 같이 작업하시면서 지금 그냥 딱 생각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일화도 좋고 그 같이 작업할 때 어떤 감독님과의 논의사 혹은 캐릭터에 대한 생각도 좋고 일단 한번 거기서부터 말씀 나눠볼까요? 일단은 아직까지 그 검은고 연주의 여운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사실 머릿속으로 그 노래 음악이 나왔던 그 장면이 계속 있어서 일단 처음 이렇게 검은고 연주를 들어본 거라 이렇게 검은고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날 줄은 몰랐어요. 너무 아름답고 엄청 오늘부터 관심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확실히 이 음악이 주는 힘이 있다고 느낀 게 영목과 지우가 뭔가 하나가 됐다라는 느낌을 이 음악이 완성시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독님 어떻게 이런 분을 모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고요. 작품에 참여했을 때에 떠오르는 거는 일단 감독님께서 굉장히 작업 방식이 배우들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게끔 이게 자유롭게 환경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굉장히 배우로서 의견을 내고 아이디어를 반영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힘들거나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환경적으로는 없었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지우와 똑같이 배우로서도 어떻게 이 역할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그 과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연기도 역시 정답이 없다 보니까 내가 과연 하고 있는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끝까지 영화가 상영하고 나서도 잘 한 건가? 지우라는 인물은 대체 어떤 인물이지? 지우가 원했던 건 뭘까? 그거는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알아가고 싶게 만드는 게 감독님 영화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보충적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다면 그렇다면 지우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연기에 임하셨을까요? 혹은 지우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우라는 캐릭터에서 굉장히 공감이 됐던 부분은 그리고 관객분들에게도 공감이 될 법한 부분은 끝에 대한 두려움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 역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도 그 끝을 마주하는 일이 항상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우가 그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낸 게 너무나 기특하고요. 그리고 저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로 제 스스로한테도 뭔가 재미난 발견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지우라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를 관객분들이 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영화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가고 있지만 사실 그런 깨달음, 지우가 원하는 그런 영감 같은 경우도 사실 일상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고 자연 속에서나 길을 걷거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네, 관객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같은 질문을 임 배우님께도 드려볼까요? 네, 저는 일단 이 영목이란 캐릭터를 처음 만났을 때 일단 영목이란 인물과 지우라는 인물의 어떤 차이점이 또 뭘까에 대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영목은 어쩌면 이 영화에서의 목표가 관객들에게 좀 스며들어가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느낌을 받았었고 지우는 어쩌면 점점 그러니까 환과 어쩌면 지우라는 인물이
좀 저는 동일시 되는 인물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영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지호라는 인물은 좀 드러나야 되는 인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좀 되게 난감하면서도 감독님하고 초반에 카페에서 둘이 만나서 그씬 하나하나 컷 하나하나를 감독님 의도들을 다 듣고 싶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마다 감독님은 항상 좀 정답은 없지만 나는 이런 느낌이었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수직과 상승 혹은 뭐 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되게 배우의 입장에서 되게 추상적인 디렉션이라서 되게 좀 난감했었는데, 이제 그 어쨌든 영목이란 인물의 목표가 스며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상에서의 보여지는 느낄 수 있는 영목은 어쩌면 사실은 나레이션도 후반에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원래는 의도가 없었던 나레이션이었고, 그래서 대사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오로지 좌선하고 108배하는 그런 모습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 되게 좀 겁도 났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오는 장면에서 관객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걸 과연 관객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했었고, 그래서 감독님한테 항상 그 신발신으로 얘기를 나눌 때 저는 이 건조한 이 영목의 상황 속에서 영목만의 어떤 이 감정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계획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었고, 그 부분들이 막상 영화가 편집됐을 때 처음 봤을 때 그냥 그런 영목이 자신만의 어떤 그런 그 관념 속에 빠져 있다가 헤어나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좀 느껴진 것 같긴 해서 저는 되게 좀 개인적으로 감독님한테도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그런 지점이 좀 영목을 바라봤을 때 좀 주안점이 됐었고요. 저는 사실 배우 한 명의 배우로서 연기라는 게 보통은 메소드 연기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노숙자 역할이면 한 몇 달 동안 노숙인으로서 살아보고, 그런 지점에 대해서 되게 리스펙하고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몇 달 동안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좀 효율적으로 연기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한테 계속 어필을 했고, 원래 도입부에서 영화 도입부에서 108배를 하는 장면, 실제 감독님은 108배를 하는 장면을 찍으려고 하셨고, 근데 이게 너무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 뒷모습으로만 계속 이제 찍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감독님도 나중에 후반부에 들어서는 그냥 앞에서는 좀 이렇게 적절한 선에서 커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항상 이제 감독님은 108배를 연습을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 입장은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 108배의 모든 자세와 어떤 그 모든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그 감정마저 느껴질 만큼 저는 정말 한 수십 번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장에 갔었고 막상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만족을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실 연기라는 게 배우 혼자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조명과 촬영 기법이나 혹은 분장, 메이크업 혹은 뭐 땀 같은 그런 분장조차도 모든 나의 이 인물의 감정과 연기를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믿고 정말 현장에 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약간 보충을 하자면
108배 병명이라고 하죠. 아니 108배를 하도 연습 안 해가지고 제가 지원 배우를 봐라 얼마나 선이 예쁘냐 이렇게 해야 돼라고 계속 푸시를 했었어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저는 촬영할 때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108배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허준 배우가 항상 했던 얘기는 배우는 사기꾼이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얘는 정말 사기 잘 치는구나. 어떻게 하는지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지자면은 몇 배 정도 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 장면들을 다 통틀어서 한 30번도 안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NG 컷 다 합쳐서요. 네. 예, 관객으로서의 제 경험인데요. 어떤 배우가 연기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혼자 할 때는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다른 배우들과 함께 연기를 할 때는 이 배우가 잘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대역 배우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혼자 연기하느냐 둘이 연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각자의 마다의 장점이나 혹은 특색들이 따로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돌이켜보면 이 영화 속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실제로 이제 어떤 환영으로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실물로서 만나는 장면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혼자 그 연기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러니까 1인으로서 연기할 때 그 중심을 둬야 될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혹은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아, 그러면 감독은 저때 뭐라고 연기 연출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가? 내가 보기엔 그냥 본다, 걷는다 이러고 있는데 그럼 배우와 감독은 어떤 얘기들을 나누었을까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궁금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한번 배우님들께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임 배우님부터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영목이 누워서 오열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지문상에는 흐느껴 운다였던가 아니면 그냥 운다 이렇게만 적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내가 오열을 할 생각을 못했었고 그냥 흐느껴 우는 식으로 첫 테이크를 갔었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호준아, 사람이 너무 슬퍼서 울다 보면 나의 울음소리에 더 슬퍼져서 터질 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딱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적절하게 저한테는 깊이 공감이 돼서 그렇게 울음을 터뜨릴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처럼 감독님께서는 항상 모든 테이크마다 저의 어떤 제가 생각했던, 제가 어쩌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혹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일단 지켜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그림과 조금만 정말 웬만하면 다 수용을 해주시는데 조금만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또 조심스럽게 와주셔서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느낌이 더 낫지 않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그게 정말 배우한테는 혼자 연기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우가 작가로서 그 영감을 찾는 과정과 제가 배우로서 지우를 연기하는 과정, 똑같이 영감을 찾는 과정이라서 그냥 촬영 내내 저도 그 지우의 행동이 저의 행동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지우가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어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정말 그 호기심만 가지고 뭔가 저 사람한테서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갔었고, 뭔가 지우면서 생겨난다 하면서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는 부분도 그냥 그 현장에서도 저는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게 저한테 새로운 발견이기도 했고,
뭔가 배 속에서 그 인형을 꺼낼 때 정말 영감이 정말 고팠거든요. 정말 이렇게 내 안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도 실제로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혼자서 연기하지만 뭔가 지우랑 같이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저는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마지막에 이제 호준 배우님이랑 만나게 되는데, 각자 이렇게 장면을 연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딱 만나게 되니까 그것도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뭔가 겨울에 촬영하시고 저는 여름에 촬영하고 둘 다 개인의 고생을 다 마친 상태에서 이렇게 딱 눈을 마주치면서 연기를 하는데 그 순간 뭔가 필름처럼 다 지나갔던 것 같아요. 지나온 시간들이. 그래서 네, 그때 딱 외로움이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각자의 촬영분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현장에서 그러면 촬영하실 때? 네, 촬영하실 때 저는 네, 모니터로 확인은 했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 촬영 회차가 끝날 때마다 감독님 집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과 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모니터를 그날 찍은 분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서로 얘기 나누고 그런 작업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엔딩 씬인데요. 이 엔딩 씬에 대해서 그냥 저는 감독님만의 생각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네 분의 생각이 모두 궁금합니다. 음악 감독님까지 포함해서 이 마지막 씬에 대한 각자의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감독님. 그러면 제 얘기는 제일 마지막에 듣는 게 그러시죠, 그러면.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음악 감독님부터. 네, 저는 아마 다른 분들보다 가장 늦게 좀 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저도 이제 계속 궁금했어요. 이게 빨간색, 네, 그때 들었던 생각에서 사용했던 단어 그대로 사용하면 저 빨간 여자랑 지우랑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바다에 있는 저 남자랑 영목은 같은 사람인가, 이게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게 헛갈렸는데요. 저한테는 이렇게 되게 키스할 것처럼 이렇게 다가간 다음에 소리만 내잖아요. 그게 되게 조금 되게 에로틱했어요. 영혼을 교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작용으로 양자 물리학 얘기하면 우리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두 개의 영혼이 합쳐져서 뭐가 되는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그 순간을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누가 누구다, 누가 누구일 수 있는 가망성은 있으나 누구일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곡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물잔이 항상 좀 생각나면서 항상 아쉬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둘이 만나서 둘이 호흡하고 뭔가 둘이 교감을 하는 듯한 느낌. 그게 뭐 서로 다른 인물이 한 자리에 만나는 어떤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동일 인물이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 물잔이 가장 큰 저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했던 게 물잔이 이렇게 화면에 클로즈업 되면서 그 들어있던 물이 이렇게 살짝 찰랑거리는 느낌이 어쩌면 이 영화의 어떤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시나리오 단계에서. 근데 이제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시나리오 상에서 읽었을 때 그 물잔의 느낌은 물잔의 물이 지금처럼 좀 잔잔한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찰랑거리면서 이렇게 물방울을 튀는 느낌으로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또 좋았었고요. 근데 감독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질문이 많이 했었어요. 그게 더 낫지 않겠냐, 막 이렇게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감독님이 또 은근히 다 받아들이는데 또 아닌 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아쉬운 장면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네.
사실 이 마지막 엔딩 장면은 원래 다르게 연출이 됐었어요. 영화 중간에 무성 영화에서 지우가 엔딩을 마주하길 두려워하는 걸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이제 몽타주들 그런 게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남녀의 키스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엔딩 장면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원래의 마지막 장면이었고요. 근데 이제 당일날 촬영 당일날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그렇게 남녀의 키스신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게 되면 정말 끝이 나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는 지우도 원치 않고 영화의 방향성과도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저희 영화는 호흡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날숨과 들숨 소리가 이 사운드를 잘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숨이 혼자서 들이쉬고 내쉬고 할 수도 있지만 영목과 지우의 그러한 만난 듯 하면서도 이제 떨어져 있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이지 않는 연결점 그걸로 또 보여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들숨 날숨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고 그거를 제가 감독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엔딩에 대해서는 아마 너무 많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를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영목의 관점에서는 결국 어떤 거부하는 것들을 마지막에 그 마주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느낌이라면 지우의 입장에서 엔딩은 마치 그녀가 하는 그 미술 작업처럼 무언가를 살려내는 어떤 생성의 이미지. 저는 이제 그 물잔이 이렇게 찰랑거리는 게 그런 이미지로 보여줬으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게 깨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통합되는 느낌을 영화 마지막에 주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는 어쨌든 두 가지 이야기고 저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없다면 이 영화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개의 이야기, 두 인물이 서로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동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쪽이 다른 쪽의 과거인 것 같기도 하고 시간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의도는 어쨌든 영목의 이야기로 시작된 이 전체 이야기가 마지막에 지우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이 관점에 따라서 누구의 이야기로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엔딩 장면이 그런 식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저는 카메라 워킹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 무빙이 정확하게 180도가 돌아가요. 이게 마치 한쪽 세계에서 다른 쪽 세계로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보이스 오브 내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듣고 다소 놀랐던 부분은 처음에는 기획되어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보이스 오브 내레이션은 언제쯤 어떤 이유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셨던 건가요? 일단 저는 원래 미술을 전공을 했었고 미디어 아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술과 영화의 큰 차이라고 한다면 미술은 프로세스 아트 같은 느낌이 있어서 끊임없이 새롭게 길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영화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편집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편집 과정에 많은 것들이
삭제되거나 덧붙여지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첨가되기도 하는데 나레이션도 사실 처음에는 없었지만 이제 호준 배우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너무 아무 말 없이 그냥 자상하고 배팔배하고 누워 자고 물 먹고 이런 장면을 계속 관객들이 보고 있으면 이거 너무 지루하지 않겠냐. 최소한의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영화는 아무리 표현을 하더라도 어려운 영화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조금 친절해져야겠다. 그리고 어쨌든 지우 부분에서는 나레이션이 많으니까 그것과 대응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호준 배우의 얘기를 듣고 떠올라서 그래서 나레이션을 편집 과정 할 때 그때 이제 썼죠. 네. 제가 좀 덧붙이자면 지루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정말 사실 처음에 가편집본을 감독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셨거든요. 한 가편집 수정을 한 수십 번 하신 것 같은데 그걸 다 공유를 해주셨어요. 저희 배우들한테. 저는 다 봤거든요.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근데 이제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어서 이제 감히 제가 혹시 그러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나레이션으로 뭔가 이 상황들을 좀 설명해주는 느낌으로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그 나레이션의 모든 글들을 다 써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처럼. 예. 그래서 그 나레이션 내용들도 너무 또 감동적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너무 인상 깊은 작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질문들을 좀 많이 했고요. 궁금한 점도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손을 좀 들어주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마이크를. 많이 쉽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맨 앞자리에. 안녕하세요. 감독님 영화 되게 좋아해가지고 지금 광주에서는 상영하는 데가 아직 없어가지고요. 보러 왔는데 장편을 찍으셨는데 꼭 단편 같은 느낌이 나는 장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야기를 풀어가기가 어렵긴 할 것 같은데 인물을 딱 2명만 쓰는 이유가 있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광주의 독립영화관에서 아마 개봉한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한번 또 보시죠. 일단은 이 영화는 탈이라고 그 탈 시리즈라고 해서 제가 단편 영화로 또 하나 찍은 게 있어요. 그거는 탈날탈이었거든요. 이거는 벗어날 탈이고. 그래서 이 시리즈를 처음에 기획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4대3 비율을 사용할 것, 그리고 남녀 한 명씩만 등장할까, 그리고 검은고 음악을 사용할까, 뭐 이런 제 내부의 그 규칙을 정해놓고 이 포맷 안에서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한자, 저는 한자를 잘은 모르지만 조합들, 의미 파생하는 방법들을 저는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한자 안에서 이야기를 찾아내자. 한자가 하나의 어떤 이야기의 씨앗, 잠재태의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와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무자를 그렇게 영화에서처럼 해석한 것도 감독님의 어떤 생각이신 건가요? 네, 근데 무자의 어원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렇게 마치 다비치릭을 하듯이 밑에 불이 있고 나무가 있고 위에 사람이 타서 사라지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무자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춤추는 무희처럼 해석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화 속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스피 댄스를 추는 것도 사실은 무의 형상을 이미지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저 뒤쪽에 어떤 분들이 계셨어요? 예, 손 들어주십시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 감독님과 음악 감독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영목이 육과 색을 탐하는 존재처럼 느껴졌고요. 그 이후에 그 영목의 대사에서도 깨지는 소리만 남고 나는 사라져 있다라는 거로 이제 그 어떤 깨달음의 여정 같은 느낌이었는데 나 없음을 표현한 느낌이었는데 혹시 감독님께서 108배를 하면서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경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체험 같은 거를 경험하신 걸 영화에 담으신 건지 아니면 불교 철학을 공부하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푸신 건지 궁금하고요. 음악 감독님은 공연을 위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작업해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이렇게 공연에서 라이브성과 다르게 영화에서 이미지로 음악이 입혀져 가는 과정이 어떠셨는지 네, 두 감독님들께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정말로 영목처럼 108배와 자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꽤 오래 몇 년을 그렇게 뭐 매일 한 건 아니지만 꽤 관심 있게 불교 철학에 심취해서 정말 깨달음이 뭔지 너무 얻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네, 상당히 오면 체험을 하긴 했어요. 경계가 사라지고 아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구나라고 내가 찾던 게 이거구나라고 했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영화 속에서는 마지막에 깨지는 소리만 있고 듣고 있는 내가 없었다로 표현이 됐는데 이게 참 영화적으로 풀기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영화의 언어로 풀고 싶다는 게 되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네. 네, 네, 저는 검은고를 어려서부터 해서 네, 검은고 연주자로 살고 있어요. 네. 네, 뭔가 고도화된 그 뭐라고 할까 연주를 잘 연마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 한 달, 두 달 연습을 해서 사람들한테 짜잔 보여주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이런 게 즐거운 직업으로 삼고 있는데 이제 영화랑 만났을 때는 아까 이야기 중에 나왔던 것처럼 이게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게 참 어렵더군요. 무슨 작업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뭔가 방법을 찾지도 못했을 거고 이번 작업 스타일도 많은 작업 다른 사람들이 음악 감독들이 하는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 어떤 한 부분에 발끝 이게 조금도 못 쫓아갔을 테지만 어쨌든 사람의 마음속을 깨트려 본다는 건 참 어렵다는 것. 그러면서도 무언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어떤 점을 통해 이렇게 뭐가 맞아질 때가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이게 쿵짝이 맞을 때가 한 번 있으면 또 거기서 또 힘을 얻어서 다음 10번의 빠꾸를 맞아도 이제 강력해지는 순간들이 생기곤 하던데요. 뭐 앞으로 또 다시 뭔가 영화의 작업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떤 방법으로 내가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상상조차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기회에서는 참 즐겁고 알 수 없는 이야기들 속에 제가 빠지는 기분이 있어서 참 재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독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분이서 합을 맞추고 오신 건 아니시죠? 약간 의심이 듭니다만 예, 저 뒤에 모자 쓰고 계신 분 예, 방금 네, 저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영화를 보면은 독특하게 보이는 것들이 조금 보면서 발견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헤드룸이 좀 남게 이제 인물을 잡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또 홀드 프레임이라고 하죠. 약간 화면을 멈췄다가 이제 진행한다는 장면이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제 뚝뚝 끊기는 스텝 프린팅 기법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장면에 대한 좀 그런 게 보여가지고 저거는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연출하셨을까 좀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일단 4대3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대3이 처음에 이제 제가 그냥 정했던 포맷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영화를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을까를 그 다음에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어쨌든 수직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4대3 비율이 중요하다. 그리고 고전 영화의 4대3이 비율을 쓰고 있고 고전 영화는 엔딩 크레딧이 끝나면서 그냥 딱 뜨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앞에가 되게 길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사용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4대3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 프레임 하나하나를 되게 회화적으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물을 잘라서 잡는 그런 뭐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뭐였지? 또 하나 뭐였죠? 그게 단가요? 제가 보충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송중국께서 그 드리신 질문을 제가 조금 거칠게 요약하자면 어떤 공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앵글 그리고 속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할 텐데요. 그 시청각적으로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지금 좋은 질문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한번 덧붙여 보자면 색과 빛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좋았다는 그 인상을 갖고 있는데 이를테면 전반적으로는 푸른색이라고 할까요? 청록색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배경인데 음악 감독님의 표현을 들자면 꽃 같은 어느 한 점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렬한 붉은 빛을 그 안에 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반된 세계 구조나 그리고 빛에 대한 부분들이 이 영화를 매혹적으로 보게 만드는 좋은 지점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독님의 아이디어들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그 제가 프리즈 프레임에 대해서 예, 프리즈 프레임에 대해서, 대답을 예. 못 해가지고 그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이 영화는 정지와 움직임을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키워드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지는 카메라의 정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좌선하는 자의 정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움직임은 108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화를 하나의 무빙 이미지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 정지하는 프리즈 프레임을 넣었을 때 저는 오히려 그 움직이던 이미지가 정지할 때 좀 더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움직임에 대한 어떤 관객들이 이게 영화다라는 사실을 그 순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지하면서 움직임에 대한 사유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움직임에 대한 것은 마지막에 그 플립북 있죠. 플립북은 애니메이션과 달리 제가 움직여야 이미지가 움직여지잖아요. 손이 움직여야. 이런 관계 그리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 프레임은 영화 자체도 사실은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약간 확장시키고 그러니까 움직임과 정지라는 이 화두를 확장시키고 싶었던 그 영화 바깥으로까지도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관에서는 이 영화의 붉은색은 정말 중요한 색이고 붉은색의 계열이 있고 푸른색의 계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과 물이라고 거칠게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거는 영화의 어떤 두 개 상반된 컨셉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인물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말하자면 영목이 좀 더 물적인 요소들이 많다면 지우는 불적인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세계 대비를 처음부터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카메라가 그 볼렉스 D16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몇 대 없는데 그 볼렉스 옛날 필름 카메라의 질감을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빛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저렇게 강렬한 색채가 나오게 찍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 카메라 가진
핵심을 많이 이용하고 싶었죠. 그래서 붉은색을 더 강렬하게 보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모닥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예. 예. 저기 앞쪽에 좀 계시죠? 예. 세 번째. 예,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예. 되게 불교적인 그런 메타포를 좀 많이 녹여내셨던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이 영화 자체를 만들 때 중점을 둔 부분이 감독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신 것을 영화에 녹여내려고 만드신 건지, 아니면 어떤 관객들에게 저마다의 화두를 좀 던져주고 싶으셔서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만드신 건지, 일단 이게 제일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화를 이제 관객들에게 보여주실 때 조금 팁을 주십사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 영화 내에 있는 어떤 이미지들 하나하나에 좀 중점을 둬서 해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 영화를 한 줄로 쭉 꿰어서 어떤 서사적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그 결말에 다다랐을 때 그 느낌을 가지고 관객들이 좀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지. 근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그 둘 다일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해석을 위해서 저마다의 각자의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 조금 팁을 주신다면 어느 쪽으로 조금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이 영화를 아까 제가 어떤 뭔가 깨달음에 오면 순간을 살짝 경험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형식을 찾고 싶었는데 첫째를 오랫동안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 불교의 불이법이라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이거는 사실 언어를 벗어난 거죠. 언어는 분별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그 불이법은, 예를 들면 그 영화 속에 이런 동작이 나오잖아요. 이게 직원인이라는 동작인데 중생도 부처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런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 대한 게 불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영화적인 구조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란히 붙여놓고, 결국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이 불이법의 상태로 나아가게 해야겠다는 게 이 영화의 어떤 커다란 플랜이었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미지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대응되는 것들이 있어요. 동일한 앵글들도 많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그 안에서 아마도 어떤 이야기나 어떤 느낌들이 생기실 텐데, 그런 개개인의 느낌들을 이렇게 쫓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결국은 이 영화는 하나의 어떤 통합으로 나아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통합했을 때의 마지막 느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생각을 하시고 체험적으로 받아들이셔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선문답이 많이 나오는데, 선문답의 해석은 되게 저게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말이 아닌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깨달음을 어쨌든 이렇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공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영화는 저는 해석보다는 어떤 체험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가 사유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자유롭게 그냥 감상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마지막 질문이 있으시면 한 가지 듣고, 예, 두 분이 손 드셨으니까 두 개를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간 부분에 하고 그 다음에 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지점은
번째, 저는 공간에 대한 지적이 되게 궁금한데 이 영화가 되게 자연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연에 대한 상징들, 불, 물, 그런 것, 나무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아파트가 사실 공간이니까 그게 되게 한편으로 더 단절되게 계속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서 약간 그 공간이 아파트로 상정을 하셨던 이유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 아까 그 처음에 생각했던 규칙 중에 또 하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찍는다였거든요. 그래야지 가장 돈이 안 적게 드니까. 그래서 집에 물건을 다 치운다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산책하는 코스를 그대로 따라서 영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이게 일상적인 풍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도 있고 이 전 영화 이 탈랄탈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왓챠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영화도 같은 아파트에서 찍었고 거기서는 그 아파트 안에서의 어떤 단절을 그리고 있어요. 저는 아파트 하면 항상 뭔가 동시적으로 같이 있는데도 되게 단절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걸 느낄 때는 단서가 갑자기 되거나 아니면 사무소에서 이렇게 방송이 들릴 때 그럴 때 이제 이 혼자 여기 사는 데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런 단절된 공간의 느낌 함께 있으면서도 그런 느낌들이 이 영화에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일까요? 그 저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만 지금 청중분 말씀해주신 거를 들으면서 떠올린 생각인데 유독 아파트 외관이나 그 찍을 때 격자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은 이 분리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됐었다는 느낌을 감독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관객으로서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도 의도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러면 맨 뒤에 네, 안녕하세요.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 모티브에 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자면 영화를 보는 내내 그 하나 떠오르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 하루키의 양을 둘러싼 모험을 혹시 모티브로 두고 만드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하루키를 좋아하고요. 양을 둘러싼 모험은 너무 옛날에 봐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하루키 얘기를 하자면 세계의 끝과 하드월드 원더랜드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세계의 끝이라는 챕터와 하드월드 원더랜드라는 챕터가 있는데 이게 계속 교차되는 방식이거든요. 어릴 때 그 하루키의 그 책을 읽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게 있었고 그게 아마도 제가 영화 만들 때 항상 그 형식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만들더라도 뭔가 어떤 전반과 후반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이상한 방식으로 통합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영화도 그 영향 아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퍼런스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조금 더 1차원적인 질문을 한번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 해변의 사나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중요하고 그 존재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인물이 읽는 책에도 등장하는데 저는 사실 못 읽어본 책인 것 같아요. 그 책은 어떤 책입니까? 그 사실 이 영화는 시나리오 없이 이제 배우들을 먼저 캐스팅했고 배우들에게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중간에 뭐 손성경 작가 그 애니메이션 작업했던 그분 작업이거든요. 그분을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만남 속에서 제가 계속 아이디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니스 해변의 사나이 아이디어는 니스를 갔다고 이제 지원 배우님이 깐느 영화제 갔다가 니스 갔다 왔다 그래서 그러면 사진 한번 보여달라. 근데 거기에 니스
그 지금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해변의 사나이를 떠올렸어요. 패트릭 모디아노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에 나오는 해변의 사나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 해변의 사나이는 그 소설 속에서 휴양철에 항상 누군가의 사진 뒤에 찍히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언제부터 사진 속에 등장했고 또 언제 사라져 버렸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냥 낯선 어떤 존재이거든요. 근데 그 소설에서는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도 다 해변의 사나이다. 그런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은 그냥 모래에 찍힌 발자국 정도만큼의 그렇게 짧은 찰나일 수밖에 없고 유한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해변의 사나이가 떠올랐어요. 바로 그 중간에 있는. 그래서 해변의 사나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어떤 사진 매체와 관련해서 이 영화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답을 조금 그래도 얻으셨죠? 예,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면 정리하시고, 예, 그러면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눠본 것 같고요. 궁금증들도 좀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그 더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작품에 관해서는 기회가 되신다면 또 보시고 또 얘기 나누실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화 개봉하고 첫 번째 집이라고 하셨나요? 그죠? 예. 그래서 감독님도 그렇고 음악 감독님, 배우분들께서도 그 어떤 반응이신지 궁금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들려드리고 싶은 말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한마디씩 이제 그 자유롭게 마지막 인사 겸 그리고 정리의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이 영화가 21년도 부산국제영화제에 소개된 이후에 3년 만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되었어요. 개봉 지원금이 없어서 개봉관이 정말 적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이 영화는 애초부터 2번 이상 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영화를 지금 만들었고요. 아마도 2번 보시면 진짜 완전히 다른 감상을 또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N차 관람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입소문이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리뷰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감독님께 실무적인 홍보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자면, 음악 감독님께 이제부터라도 잘 보이셔서 매번 이렇게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매번 얻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예. 예, 배우님.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깨닫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감독님 영화에 참여한 이유도 있고, 또 N차 관람을 한 사람으로서 매번 영화를 볼 때마다 가지고 가는 생각이나 느낌들이 정말 다르거든요. 훨씬 더 보면 볼수록 같이 온 분들과 같이 관람한 사람들 또는 그런 저희 영화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대화할 거리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어디에도 없는 형식의 영화이기 때문에 뭔가 해석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뭔가를 봤을 때 뭔가 아는 것에 친숙해지기 마련이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제까지 없는 형식의 영화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영화가 나왔네 라는 재미있는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색 체험하러 오셨다 또는 이색 체험하러 가자 라고 친구분들을 많이 데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지연 배우님 혹시 어렸을 때 웅변 배우셨나요? 되게 설득력이 이렇게 있어서. 그리고 참 새삼 느꼈는데 음악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검은고 음악, 사실 저희가 GB를
부산국제영화제 때부터 시작해서 한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관객들의 어떤 질문이나 어떤 반응이나 어떤 참여도가 사실 좀 아무래도 영화가 쉽지 않은 영화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망설여 하시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 질문들을 수준 높은 질문들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막 서로 막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게 느껴져서 이 음악이 어쩌면 뭔가 이 영화에 마음을 열게 해주는 하나의 어떤 장치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좀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PD님이 어디 계시던데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뭐, 네, 도움이 된다 그러면 네 언제든지 발 뻗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 감독님이랑 혹시 인사할 기회가 생기신다 그러면 눈동자 한번 바라보세요. 이 동공의 색깔이 조금 남다른데요. 늘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이렇게 빠져드는 눈 동자를 가진 남자라고. 정말 그런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의 이야기들을 또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어떻게 이 영화로 해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또 다른 영화에서 혹은 또 다른 어떤 현장에서 만나게 되든 서 감독님과 다 함께하는 일이라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제가 해줬던 점처럼 이렇게 많은 점들로 와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면을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낙조를 한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안내 말씀 한 가지를 드리고 소개 말씀 한 가지를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블록버스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명 한 명 스텝이 중요하고 한 명 한 명 배우가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계신 배우 말고도 단역으로 출연했지만 스텝으로도 함께 출연했고 단역으로도 같이 출연했고 그리고 이 행사 시작되기 전에 저희하고 티타임을 가졌던 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살인자 난감 보셨습니까? 거기서 손석구 배우를 매우 귀찮게 하는 열혈 젊은 형사 있지 않습니까? 건담 배우 같이 봤거든요. 건담 배우는 잠깐 일어나서 이 영화에 스텝으로 참여했고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남자 보셨어요? 끌고 가는 남자 보셨나요? 예, 같이 출연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배우 한 분 예, 한 분 더. 김현정 배우님 모셨다고 들었는데 예, 서다 여자친구 목소리로 너무 대사의 맛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사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겠습니다. 네 분이잖아. 네 분인데? 고맙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감상평을 개인 SNS에 업로드하고 GV 종료 후에 퇴출로 해서 현장 스태프에게 인증해 주시면